네, 방금 여러분이 푸셨던 것이 이제 오답률 9위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한 47% 정도의 학생들이 틀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확실히 이 도식으로 이해하셨을 거고 3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문제와 대조적으로 바로 첫 문장에 빈칸이 나와버려서 이거 당황했다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국 주제 찾으라는 겁니다. 뒤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은 숫자가 지배하는 지문입니다. 숫자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뒤에 예시 숫자를 쭉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해석하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하다라고 빈칸을 줬고 뭐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뭐하는 대신에 the other way around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어떤 반대 상황인 게 아니라 이거다. 어쨌든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Perhaps the clearest way. clearest 하면은 가장 명쾌한 최상급을 썼네요. 중요한가 봅니다. 방법이요. To see this. 이것은 지금 앞문장의 내용일 텐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To look at changes in the biomass. biomass가 생물량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지금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량의 변화를 바라보면 이걸 제대로 알 수 있다. 아, 이거 생물량 보면 되는구나. 그 생물량이 뭔지 모를까봐 자세히 풀어주기를 Total Worldwide Weight of Mammals 해서 포유류의 전 세계 포유류의 어떤 무게, 체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포유류의 총 무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바로 생물량이다. 오케이, 살펴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 글은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지배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long time ago가 1번입니다. long ago,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 모두는 인간을 나타내. 아, 이거 인간과 동물을 대조해서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함께요. Probably weigh가 동사형이죠. 무게가 얼만큼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ll of us humans weighed only about 2/3는 3분의 2, as much as는 뭐뭐만큼, all the bison 이건 들소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들소의 무게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먼 과거에는요. 북미에 있는 들소이고요. less than은 뭐뭐보다 덜했다는 얘기니까 less than 1/8는 8분의 1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as much as는 뭐뭐만큼 all the elephants in Africa. 아프리카의 코끼리 모든 코끼리의 무게의 8분의 1도 안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같이 갈까요? long time하고 long ago로 줄여서 가겠습니다. 어땠느냐? 숫자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들소의 3분의 2의 무게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코끼리 8분의 1도 안 되었다.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 인간의 무게는 적었다라는 것이 관건이죠. 그것을 해석해낼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먼 옛날에서 조금 시간이 가야겠죠? 그래서 산업 시대입니다. But in the industrial era 해서요. 자, 2번 industrial era 산업 시기에는요. Our population exploded. 인구가 폭증했습니다. 인구 폭발. 그리고 we killed. 우리가 죽였습니다. 개체수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죽였으니까요. We killed bison and elephant. 방금 얘기한 동물들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인더스트리얼 스케일은 엄청난 규모로요. 산업의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요. 아주 끔찍한 숫자로요. 어쨌든 대규모로 이런 동물들 들소와 코끼리를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balance shifted.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크게요. 그 결과. 두 번째 쉽게 나왔네. 그래서 두 번째는 산업시대라고 번역. era, 산업시대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폭증하고 동물은 죽였어요. 그래서 균형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뀐 거죠? 균형이 shifted 되었고 결국에는 인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인간이 늘어나고 동물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먼 과거에는 인간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제 인간이 많이 늘어났어. 그 얘기하는 거죠. 아, 점점 늘어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at present 해서 현재, 지금은요. we humans weigh가 뭐라 그랬죠? 아, 우리는 무게가 나갑니다. 체중으로 비교해 본 거죠. 생물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eigh more than 350 times. 350배 이상 더 나갑니다. as much as 뭐뭐만큼. 그러니까 350배 as much as 하면 이것보다 350배 이렇게 되는 거죠. all bison and elephants put together. put together는요.
이 동물들을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서 모두 합친 것. 들소와 코끼리 모두 합친 것의 350배 이상 나간대요.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수가. 자, 그래서 weigh, 우리는 무게가 나갑니다. over 10 times. 10배 이상이요. more than, 무엇보다 더요. all the earth wild mammals combined. 이것도 명사 뒤에서 pp가 꾸며준 거라서 지구상의 모든 야생 포유동물입니다. wild가 야생이니까 mammals는 포유동물. 그래서 모든 야생 포유동물을 합친 것의 10배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정리해 보면 present, 현재입니다. 자,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숫자만 간단하게 보면요. 뭐 350배, 그 다음에 몇 배죠? 뭐 10배. 어쨌든 굉장히 인류의 수가 증가해서 인간이 다 합쳐진 체중이 이 동물들보다도 많이 많아졌다, 커졌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조금 이어서 다음 부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and if we add in all the mammals we've domesticated,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가 돼요. domesticate는 가축으로서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들여온 모든 포유류를 다 add in, 더하면, 그래서 대시로 예를 들어서 소, 양, 돼지, 말 등등입니다. 그러면 the comparison becomes, 그 비교가 뭐가 되냐? truly ridiculous 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길들인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간 거잖아요. 인간의 영향이 미친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we and our tamed animals 해서 주어가 우리 인간과 인간의 손이 간 길들인 동물들, 그거를 합치면 now represent, 나타냅니다. 의미합니다. 얼만큼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97% of the earth mammalian biomass. 뭐라 그랬죠? 생물량. 그러니까 지구상의 포유류 생물량의,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의 생물량을 다 합친 것의 97%를 차지한대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인간이 손 간 것까지 포함시키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지금까지 얘기한 비교가요. This comparison, 이 비교가 illustrate,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fundamental point,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중요한 요점을요. 핵심을요. 그게 뭐냐면 instead of 뭐뭐하는 대신에 being limited, 전치사 때문에 be가 being이 되는 거예요. being limited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제약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보다는 we learn to shape라는 것은 형성하다, 주조하다, 만들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환경이겠죠. 환경을 형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 맞춰서요? To our own ends 해서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 인류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환경을 주조하고 형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쪽으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면 지금 97%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맨 앞으로 가서 빈칸을 찾아볼까요? 빈칸은 우리가 이제 어떻다라는 건데, 이것을 지금 다 숫자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숫자는 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숫자들을 일반화시키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한번 해보면, 자, 인간과 자연을 드리겠습니다. 뭐 인간, 자연 또는 뭐 동물 이렇게 될 텐데, 어느 것이 지배적이고 많아졌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생물량, 바이오매스, 그 체중 다 합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인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것은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요. 인간이 많아졌다, 인간이 증가했다라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5번부터 볼게요. 유용한 일을 합니다. 환경에 좋은 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지배적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biological diversity.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장려하는 거냐? 아니고요. 인간이 없죠. yielding이라는 것은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땅을 포유류에게 양보하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의 생태학적, 환경적 영향을 제한하는 거냐, 우리가 미치는 걸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늘어났죠, 오히려. 그래서 imposing이라는 이거 선택지 때문에 틀렸어요 라고 선생님에게 고민을 얘기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문제인데요.
이 단어가 어려웠죠. 여러분, impose가 뭐냐면 부과하다 또는 강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로 tax 있죠. tax. 세금, impose tax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얘기니까 세금을 내도록 강요하게 만드는,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인간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연이에요. 인간을 강요하면 자연보다 인간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1번으로 가는 겁니다. impose를 몰랐다면 2, 3, 4, 5를 지우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었고, 또 1번에 ourselves는 humans고 nature 자연이니까 인간과 자연, 근데 인간을 자연한테 impose, 뭔가를 한다, 부과한다, 강요한다, 추측하면 1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추측의 연습도 될 수 있고. 1번. 자, 됐습니다. 이제 빈칸의 마지막인데요. 이거 2위였습니다. 예상 오답률 2위로 59.9%가 틀렸을 것이다 라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풀기 힘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는 쪽으로 당연히 우리는 선택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역삼과 함께 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요, 우리는 찾는데요, 확실을 찾는데요, 어떤 확실성을요. 어디서요? 불확실한 세계에서 확실성을 찾는다. 우리는 찾는데요, 질서를요, 혼란 속에서요. 케이어스는 혼란이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불확실성 속에서, 불확실한 장소에서 확실성을 찾는데요. 그리고 right answer, 우리는 정답을 찾는데요, 애매모호함 속에서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걸 자꾸 찾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conviction 또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확신입니다. in complexity,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꾸 불확실한데 확실한 걸 찾으려고 그러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고, 이게 뭐지? 를 뒤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가보시면요, 권위자의 말을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We spend far more time and effort. far는 비교급 강조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합니다. On trying to control the world. 우리는 세계를 통제하려는데, 우리가 세계의 환경을 통제하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쓴대요. 라고 유발 하랄이라는 너무너무 저명한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말이 삽입돼서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ar more니까 비교급 than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통제하는 데 쓰느냐? than on, 잠깐만요 여러분, on이죠. 이거 봐야지. 병렬 구조니까 on. 그래서 trying to understand it. 그것을, 즉 그것은 뭐겠어요? 세계죠.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이 세계를 통제하려는 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한다. 시간과 노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저작한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길게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 이겁니다. We'll look for, 결국 우리는 easy to follow formula. 포뮬라는 공식이죠. 따르기 쉬운 공식, 따라하기 쉬운 공식을 우리는 추구한다는 것이 이 6줄을, 7줄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겁니다. 한 문장으로요. 오버타임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놀랍게도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답을 바로 고릅니까? 라는 건데, 지금까지 정리한 거 뭐라고요? 쉬운 공식입니다. easy formula예요. 쉬운 공식. 근데 쉬운 공식을 우리는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는 바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이에요. 머리를 많이 쓰면 돼. 쉬운 공식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거 못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거 못한다 쪽으로 선생님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렇게 추측을 하고 나머지를 볼게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문은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흐릅니다. 그러면 지금 권위자의 얘기를 내세워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쉬운 것만 추구한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쉬운 것만 추구하는데 이거 문제야.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돼. 이런 맥락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부분을 봅니다. 자, 우리의 접근법은요, reminds me of, 나에게 이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The classic story 해서 전형적인 이야기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 비유를, 버유가 아니라
비유를 잘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독해가 됩니다. 고전적인 이야기, 전형적인 이야기. 그럼 뭔데요? Of the drunken man, drunk man에서 술 취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술 취한 남자가 뭐하냐? Searching for his keys, 열쇠를 찾는 술 취한 남자입니다. 어디서요? Under street lamp at night, 밤에 가로등 아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 이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처럼 생겼죠? 가로등이 비치는 범위가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비치면 여기는 밝겠죠. 그래서 자기가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찾는데 여기 아래서, 이 가로등 아래서 찾는데요. 근데 문제는 열쇠를 여기서 잊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렸으면 밝은 데서 찾으면은 찾을 수 없죠. 근데 사람이 신기하게 밝은 데서만 찾는다. 이런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과 통하겠죠. 아니, 밝은 데서만 찾아. 내가 잃어버린 곳은 다른 곳인데. 그러니까 쉬운 것만 추구하니까 쉬운 데서만 찾아요. 어려운 데 안 찾아요. 어려운 거 못하게 돼요. 이런 비교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갈게요. 자, he knows that he lost his keys.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Somewhere on the dark side of the street. 우리 길가에 좀 어두운 곳에서, 길가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다는 걸 알지만 but looks for them. 열쇠를 찾아요. underneath는 뭐뭐 아래에서, 램프 밑에서.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Because that's where the light is. 거기가 바로 빛이 있는 곳이니까요. 아니, 여기서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는데 밝다고 보인다고 여기서 찾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밝은 곳에서만 찾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yearning이라는 단어는 열망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 yearning, 열망. 발음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yearning for certainty. 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요, leads us to pursue.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끔 유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겉으로 볼 때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유에 적용하면 by looking for our keys under street lamps. 가로등 아래서 열쇠를 찾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무엇하는 대신에 instead of taking the risky walk into the dark,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걷기를 taking the risky walk니까 위험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 대신에, 아까 가로등 그 그림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잘 안 보이니까 부딪힐지도 모르고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럼 위험한 모험을 하는 걷기를 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we stay within our current state. 현재의 상태에 우리는 머무릅니다. 복합관계부사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however inferior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등할지라도 it may be.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즉 우리가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열등해지겠죠. 더 우월해질 수 없잖아요. 발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열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쉬운 공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비유가 나왔는데 밝은 곳, 빛이 있는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까 그림을 그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nstead of가 나온 부분에서 risky work를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험한 모험을 하지 않는다. 리스키한 걸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글은 일관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주제가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쉬운 걸 따라요. 안전한 거를 추구해요. 그럼 마지막에 안전한 걸 추구하면 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추구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거 안 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일맥상통하죠. 어려운 거 안 하는 게 모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쉬운 공식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어려운 거 안 하게 돼요. 어려운 것 안 하는 것 쪽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1번부터 보면요. weigh는 무게를 달아보고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장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거 아니고요. 인내심을 기릅니다. 애매모호함을 견디고 참기 위해서요. 인내 얘기 아니고요. 모험을 즐깁니다. settle down, 만족하기보다는 이건가요? 모험하라는 얘기인가? 빈칸에 갑자기 모험해라, 그게 아니죠. 지금 쉬운 것만 쫓다 보면 모험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어려운 도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gain insight, 통찰력을 얻는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통찰력을 얻게 되나요? 쉬운 것만 따르다 보면 그게 아니죠.
쉬운 것만 따르다 보면은 능력을 잃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상호작용하는 능력이요.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이. 선생님, 어려운 거라면서요. 아니, 완전히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려운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 위험한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 잘 모르는 거는 위험하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능력이라면.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낯선 것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그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선생님의 요약 필기를 봤더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잘했습니다. 이제 35번. 자, 빈칸 잘 넘어갔습니다. 박수 한번 또 드릴게요. 선생님 티셔츠에도 박수 있죠. 자, 35번. 무관한 문장입니다. 무관한 문장은 처음에 키워드 딱 잡아서 들어가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키워드 2개를 잡을게요. 그 왜 2개가 되냐면 소재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그 소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특성 키워드 2개를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As far back as니까 이만큼이나 옛날에 이런 뜻이죠. 17세기 정도 됐을 그 먼 옛날에 hair had a special spiritual significance니까 머리카락이 특별한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대요. 영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는 saw as는요, 무엇이라고 간주하다죠. 머리를 뭐라고 간주했느냐? The center of control, 통제, 소통, 정체성의 중심으로 봤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머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과 통제와 어떤 나의 정체성의 중심이 머리다. 그래서 머리카락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키워드 잡았네요. 뭐예요, 키워드? hair. 머리카락 뭐라고요? 영적인 중요하다. 영적으로. spirit. spiritual. 뭐였죠? significance.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가, 여러분, 소재가 머리카락이고요. 소재의 특성, 머리카락이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냐? 이게 바로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2가지에서 벗어나는 것만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둘 다 없을 수는 없고 머리카락 얘기를 하되 이 특성, 영적인 얘기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가볼게요. 자,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regarded as는 뭐뭐라고 간주되다죠. 머리카락은요, 원천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무엇의 원천이냐면 of power, 힘의 원천이요, 머리카락이. that personified는 인격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격화하다. 인격화하다라는 동사고요. 개인을 인격화하는 힘의 원천. 그 다음에 could be used, 사용될 수도 있었어요. for spiritual purposes, 영적인 목적. 그리고 또는 even to cast a spe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좀 관계대명사절이 복잡했죠. 다시 볼게요. 머리카락은요, 키워드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여겨졌어요? 힘의 원천이에요. 자, 어떤 힘이에요? 개인을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힘이에요? 영적인 목적이에요. 머리카락과 영적인 거 다 있네. 이거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주문을 거다, 캐스터 스펠이 마법을 던지다, 주문을 걸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다 있어서 통과하고요. 2번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에 since it rests on the highest point on the body, hair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카락은요, 우리 몸의 가장 높은 부분에 rest on, 놓여있기 때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 자체는요, was a means. means요, 이건 자체로 원래 s가 붙어있는 명사입니다. 수단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은 수단입니다. 무엇에 대한 수단이냐면 to communicate with divine spirits, 신성한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니. 영혼, hair 둘 다 있네요. 그래서 hair was SV 된 거고요. 키워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it was treated, 머리카락은 취급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That were thought, 생각되는 방법이요. 뭐라고 생각돼요? bring good luck or protect against evil. 그래서요, 행운을 가져다 주고 악에 맞서 보호해 준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즉 신성하고 그런 영혼을 지켜준다는 방식으로 취급되었습니다. spirit, hair 있으니까 통과. 자, 그런데 말입니다. 3번에서요, 사람들은 기회를 가졌대요. 뭐 하는 기회냐?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으로 이렇게 꾸며주는데 to socialize, 사교하는, 그러니까 사교한다는 얘기는 서로 친해진다는 얘기죠. 사교화하고 사회화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뭐 하면서요? While styling each other's hair. 헤어 있네요, 선생님. 머리 스타일링 해주면서 사람들이랑 사교적으로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대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the shared tradition. 이렇게 공유된 전통 of hair. 머리카락과 관련된 공유된 전통이 pass down 하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해주는, 머리 스타일링을 해주는 얘기가 있지만 영적인 얘기가 없어서 탈락. 아, 소재는 맞으나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정확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100% 확신으로 골라줄 수가 있고, 이어서 4번, 5번으로 마무리를 가보면요. 자, 4번 문장입니다. 이 작가들, 권위자를 등장시켜서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버드와 털프스 같은 작가에 따르면요,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소통이냐면 신과 영혼 나왔네요. 신들과 영혼들로부터의 소통, 그들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되었느냐? was thought to pass through. 통과한다고 생각됐습니다. the hair. 이 영혼들로부터 오는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이 머리카락을 통과하여서 to get to the soul, 우리 영혼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카락과 spirit이라는 키워드가 다 담겨 있어서 이것도 통과합니다. 아, 신성한 메시지가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카메룬에서는요, 예를 들면 국가명이 나왔으니까 이건 예시겠죠? medicine man이라는 것은 치료 주술사입니다. 어떤 치료를 하려고 뭐 주문을 거는 그런 주술사들이 attach hair to containers 해서 머리카락을요, 컨테이너는 무언가를 담는 용기겠죠. 박스 같은 그런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떤 용기냐면 that held their healing potions라는 얘기는 치료 물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약, 치료하는 물약을 담고 있는 용기, 되게 중요한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부착시켰습니다. 왜요? In order to protect the potions, 그 물약을 보호하고 enhance their effectiveness, 그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붙였더니 치료하는 물약이 보호되고 그 효과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어떤 영혼과 관련 통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찾은 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별을 하면은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